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. 그리도 뜨거웠던 여름이 언제 지나갔는지, 가을은 또 어디에 있었는지, 이번 가을은 하늘 한 번, 그리고 좋아하는 가을꽃 한 번, 떨어지는 낙엽 한 번,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내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쉽기도 해요. 안녕하세요. 들꽃풀꽃을 사랑하는 농장주기 꽃엄마 정혜경입니다. 들꽃풀꽃은 제가 꽃을 가꾸는 꽃농장이고요. 저는 이 꽃을 가지고 꽃차와 꽃음식 등 꽃으로 할 수 있는 먹거리를 다양하게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. 오늘은 들꽃풀꽃 농장에 있는 꽃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. 들꽃풀꽃 농장에 오시면 봄에는 개나리, 벚꽃, 산수유, 생강나무 등 그런 꽃나무들이 봄맞이를 하려고 형형 색색의 옷들을 갈아입고 인사를 해요. 노란색, 흰색, 분홍색, 빨간색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답게 향연을 펼친답니다.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개나리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개나리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피기 시작하지만 양지 바른 곳에서는 2월 말에도 종종 볼 수 있어요.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.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.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. 동요 많이 불러보셨잖아요. 활짝 핀 개나리를 보면 병아리가 생각나죠? 또한 병아리를 보면 개나리가 생각나기도 하고요.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노란 옷을 입고 걸어가면 또 그것 또한 병아리가 생각나고요. 또 개나리가 생각납니다. 개나리꽃은 희망, 기대, 깊은 정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개나리꽃은 4월경 잎 겨드랑이에서 노란 꽃이 하나에서 3개씩 피고요. 꽃자리는 짧은 모양이에요. 꽃받침은 4갈래이고 녹색입니다. 화관은 깊이가 2.5cm예요. 화관이란 뭐냐면 우리가 개나리꽃을 보면 개나리꽃이 4갈래로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. 그걸 화관이라고요. 그 길이는 2.5cm. 그리고 갈라진 조각은 긴 타원형이에요. 개나리꽃은 암술대가 수술보다 위로 솟은 것은 암꽃이고요. 암술대가 짧아 수술 밑에 숨은 것은 수꽃입니다. 열매는 사과로 9월에 열려요. 번식은 종자로 하지요. 또 종자로도 하지만 흔히 휘무지나 또 꺾꽂이로도 해요. 휘무지는 땅에 묻는 거고요. 꺾꽂이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가지를 꺾어서 화병에 꽂아 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와서 그거를 꺾꽂이라고 합니다. 또 개나리꽃은 병충해나 추위에 잘 견디는 나무예요. 그래서 관상용으로 생 울타리 등 많이 심어요. 저희도 농장에 오시면 그렇게 울타리로 심겨져 있답니다. 원산지는 한국이고요. 분포 지역은 한국과 중국에 있어요. 개나리꽃은 어떤 나무인지 공부했으니 우리 몸에는 또 어떠한 역할, 어떻게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? 약용 이름으로 연교, 신이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. 개나리꽃의 열매는 이거를 건조시켜서 약용으로 이용하지요. 이 약은 특이한 냄새가 있고요. 또 맛은 쓰고요. 기운은 약간 차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특히 몸이 찬 여자들은 이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많이 드시면 절대 도움이 되지 않겠죠. 가지고 있는 약효는 열을 내리고요. 해독작용을 하고요. 그래서 종기나 상처 등 부은 것을 사귀기도 해요. 온열병 초기에 열을 내려서 고열, 종기, 림프절염, 인후염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사상의학에는 소양인에게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. 양리작용으로는 항균, 항염, 혈압 강화, 지혈작용,
간 치료, 우리가 또 간이 많이 피곤하죠. 지금 스트레스도 많고, 그래서 간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. 그런 간을 치료하고요. 헤어를, 이뇨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여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몸이 차면은 아까 안 된다고 우리가 잠깐 다루었지요. 개나리가 갖고 있는 주요 화합물로는 포르시톨, 스테롤 화합물 또는 사포닌, 그리고 올레아 눈산 등이 있습니다. 이렇게 좋은 약용식물인 개나리는 봄이면 우리에게 환하게 꽃으로 기쁨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양리작용으로 몸에게도 도움을 주기도 하지요.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약용식물이라도 우리가 과용을 하면 안 돼요. 남용을 한다거나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또 너무 함부로 우리가 어떤 게 좋은지 모르는데 좋다고 해서 막 사용하시면 안 되겠지요.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꼭 약용으로 이용을 하실 때는 한방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이렇게 좋은 약성분을 알았으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즐겨야 하잖아요.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. 그렇다면은 음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콜라, 사이다 이런 것들을 자주 마시지만 그런 것들은 입에는 맛있으나 건강에는 좋지 않잖아요. 근데 이 개나리꽃으로 꽃차를 만들어서 음용을 하시면 몸에도 좋고 피곤도 풀려요. 우리가 아까 다뤘을 때 항염과 항암 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. 항염이란 염증을 제거하는 성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리 꽃차를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잠깐 그러면 꽃차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꽃은 아침에 따요. 10시 전에. 그래서 그 딴 꽃을 가지고 꽃차를 만드는 팬이 있어요. 그 꽃차팬에 덮었다, 식혔다, 덮었다, 식혔다 9번을 반복해요. 그리고 잠재우기를 하고요. 향을 입혀요. 그러는 과정을 거친 것을 우리는 꽃차라고 하고요. 그런 꽃차를 마시면 참 좋답니다. 그래서 꽃차는 눈으로 한 번, 색으로 한 번, 향으로 한 번, 3번의 감각으로 즐길 수 있고요. 지금은 꽃차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꽃차 쪽으로 관심을 갖기도 해요. 꽃마다 가지고 있는 향과 맛, 색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꽃차이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해요. 또 이제 우리가 차를 마셨으니 입으로 즐거운 것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. 봄에 샐러드를 한번 이용을 해보신다면 양배추, 또 비비추, 제비꽃, 펜지꽃 이런 꽃들을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 위에 노란 개나리를 올린다면 너무 예쁘겠죠. 소스로는 마트에 가서 사지 마시고 집으로 한번 만져보세요. 식초랑 우리가 집에 갖고 있는 그 발효액 있잖아요. 발효액에다가 연계자를 섞어서 만드시면 아주 훌륭한 소스가 돼요.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샐러드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개나리꽃의 생태와 개나리꽃의 약성과 개나리꽃의 꽃차를 소개하였습니다. 다음에는 벚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해요. 이제 가을도 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왜 봄꽃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늘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해요.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 가을 끝자락, 호호 손을 불며 듣는 봄 이야기, 가슴 끝에서 퐁퐁 솟는 희망의 물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날, 따뜻한 시간 되세요. 안녕, 다음에 만나요.